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열은 수를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거야. 그걸 수열이라 하고, 용어가 제일 중요해서 용어부터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수를 이렇게 나열할 때 이런 규칙 있는 수를 수열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홀수도 수열의 한 일종이야. 그래서 수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할 때,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 우리 항이라는 개념을 써.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A1 이렇게 첨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 두 번째 항은 A2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땅땡땡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n번째 항이야. n번째. 몇 번째? n번째. 1서부터 n번째. 그래서 n번째 항이 관심 있는 거고,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 그래. 일반항. 진이 이제 완전히 정리해 잘 걸로.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우리가 A1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얘는 생략해서 쓰게 돼요. 첨자를. 그냥 첫째 항을 우리는 A라고 써요. 보통. 됐지? 자, 수열이 여러 개 등장할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바꿔서 B1, B2 이렇게. 얘도 수열을 나타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자, 수열 중에서 이제 종류를 배울 텐데, 이제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 뭐냐? 그럼 여기 정의가 돼 있어. 정의가 뭐래? 첫째 항부터, 그치? 중요한 건 뭐냐?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열을 만드는 거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썼던 숫자도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일정한 수, 이 더하는 일정한 수를 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한대. 이거 알아야 되고, 얘는 우리가 알파벳 R자로, 약자로 D라고 써요. 디퍼런스 그래서 D라고 써. 공차를 무조건 이제 D라고 해. 등차 수열에서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일반적으로 다 뭐라고 한다? 다 A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등차수 이렇게 만든대. 첫째 항이 만약에 A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이렇게 더해서 만든대.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은 또 여기다가 공차를 계속 더하는 거야. D를 이렇게. 그럼 세 번째 항은 뭐 해야 돼? A 플러스 2D. D를 더했으니까. 네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3D 이렇게. 맞나? 이렇게 가면 계속 안 쓰더라도 자,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n번장을 쓸 수 있어. n번장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잘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자, 네 번째 항이 A에다가 몇 D? 3D.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몇 D 더한 거야? 2D 더했네. 그치? 그럼 딱 보니까 항번호랑 공차를 더한 횟수랑은 1 차이가 나지. 그래, 그래서 n번장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는데 이 D를 n-1번 더한다. 그치?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내야 돼. 어디서? 정의에서. 첫째 항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등차수를 만드는 거고, 그 일정한 수가 공차고, 그치? 그 D를 쭉 더해서 만들어지고, 당연히 n번장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들으면 뭐 간단한 거, 뭐 아까 같은 거 3, 5, 7, 9 이렇게 따르고. 자, 내가 n번장을 쓰고 싶어. 자, n번장을 모르면 이게 문제가 왜 n번장이 중요하냐면, 자, 10번장을 쓰래. 10번장을 쓰고 싶으면 내가 수열을 10개를 진짜 써야 돼. 그래 10번째가 뭔지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100번째면 100을 써야 되잖아. 100번째.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표현법이 필요했던 거야. 그럼 이제 n번장을 하고 싶은데, 자,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네. 그치? 그럼 이 공차가 2야. 그럼 이 n번장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돼. 첫 장이 얼마라 그랬어? 3이죠. 3에다가, 그치? 이 공차 2를 몇 번 더 한다고? n-1번. 이렇게.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2n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 난 네 번째 항을 알고 싶어.
맨에다 뭘 넣으면 돼? 4를 넣으면 되지. 4. 그럼 어떻게 돼? 2, 4, 8 더하기 1. 그래서 9. 네 번장이 9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 수열. 다음에 요 정도로 간단하게 할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볼 거니까. 어차피 등차 수열의 문제랑 등비 수열의 문제 많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자, 우선은 요것도 먼저 하자.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좀 연습 좀 해요. 두 번장에서 네 번장으로 가려면, 그치? 몇 번 건너뛰어야 돼? 두 번 건너뛰죠. 그치? 그래, 건너뛰는 거 한 번 건너뛰죠. 그래서 공차가 D 더하고 D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네 번장이랑 두 번장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냐면 공차 2개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차이가 2D 차이가 난다 이런 거. 그치? 그러면 7번장이랑 3번장은 그치? 그러니까 숫자로 바로 차이를 찾아도 되겠지.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 4D 차이 난다는 걸 우선 읽어내는 게 우선 필요하다. 자, 우선 칸투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백에다가 숫자를 가지고 좀 해볼게. 요거 그냥 좀 들으면 돼. 굳이 기록을 안 해도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등차 수열을 써볼게. 자,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썼어. 무슨 수열이야? 이것도 일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야. n번장은 어떻게 될까? 일반항 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6번장은 6이잖아. 그치? n번장은 뭐라고 쓰면 돼? 그래, n이야, n. 그치? 근데 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외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첫째 항 플러스 n-1의 d지. 맞죠? 첫째 항 1이고, 그쵸? n-1 공차가 얼마야? 1이잖아, 1. 그치? 예. 그 다음에 그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얘랑 얘 더했더니 얼마 나와? n 이렇게 나오네. 맞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수열 하나 놓을게. 자, 뭐,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는 뭐, 3, 5, 7, 9, 조금 전에 했던 걸로 할게. 됐어? 얘 일반은 어떻게 돼? bn이라고 쓰면 되겠네. 좀 전에 했었지? 공차가 2였고 정리했더니 2n 플러스 1 됐던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것 좀 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볼게. 이런 식으로. 2칸씩 띄었어. 2칸씩 띈 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약간 1이었는데 2배로 늘어나네. 그치? 여기서도 2칸씩 띄면 공차가 2였는데 4로 늘어나겠네. 그치?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걸 봤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함축적으로 해주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만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봐봐. 이게 2개씩 묶으면 얼마 이거?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3이죠.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11. 얘네들도 수열을 이룰까? 그치? 공차가 얼마야? 4씩이지. 왜 그런 거야? 이 친구도 2칸 2D 늘어났고 얘도 2D 늘어났으니까 2개씩 묶으면 합해서 4D가 늘어나네. 그쵸? 밀정한 수를 묶어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어? 그 다음 봐.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어떻게 될까? AN이랑 BN을 더한 수열이야 이거. 그치? 뭘 얘를 CN이라고 하자. 그럼 1이랑 3 더하면 4죠. 2랑 5 더하면 7, 3이랑 7 더하면 10. 이런 식으로 수열이 만들어지네. 그쵸? 얘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한 수를 더하는 등차 수열은 물론 빼도 돼.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치? 같은 간격에서도. 근데 지금은 숫자로 봤지만 여러분들이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식. 이제 등차 수열은 그러면
자, 일반항을 정리해 볼게.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의 d라 그랬어. 자, 일반항은 다른 말이 아니고 n번장 해라 그랬어.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전개하면 a 플러스 dn 마이너스 d지? 얘를 먼저 쓸게. dn.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 되는 거 맞아? 네.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수능에서 표현이 나왔었어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일반항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자, 요 a랑 a-d는 일정한 수라고 해보자. 응? 아, 일정한 수가 아니지. a랑 d가 뭐 a가 첫째 항은 뭐 딱 고정이 돼 있겠지만 뭐 공차가 이게 지금 정해지면 둘이 더하고 빼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고, 실제적으로 항상 변하지 않는 거는 요 dn이야, dn. 그러니까 공차가 딱 정해지면 n에 있는 앞에 있는 그 개수가 공차라는 거 알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뭐 3n-4다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차가 얼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공차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지. 하다 보면. 그치?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 항은 n에다 1 넣는 거지. 1 넣으면 얼마 나와? 그래, 마이너스 1이야. 미수를 복원할 수 있겠지, 이 수열을.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3씩 더해가는 이런 수열이겠지, 이렇게. 그쵸? 일반항을 알면 어쨌든 내가 수열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문제는 일반항을 찾는 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야. 문제화되는 거. 됐어? 그러면 어쨌든 일반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자? 자, 일반항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자. pn 플러스 q라고 써놓고 p를 뭐라고 하자? 공차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고, 얘는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1차 함수랑 같아. 1차 함수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 fx는 ax 플러스 b 꼴 1차 함수 아니야? 그쵸? 그러면 1차 함수에 x 값에, 그치? 집어넣으면 y 값이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 함수 값이. 그것처럼 이 수열도 n에 관한, 이건 x가 아니고, 함수처럼 x가 아니고 n이야. 얘는 n은 이제 자연수다 보니까 함수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해석해도 돼. 그래서 요번 수능 때 그 미적분 문제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그 교점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수열은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돼. 만약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y축이 an이라고 보고 x축을 n축이라고 하면 돼, n축. 근데 수열은 0보다 큰 자연수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자연수만 정의되다 보니까 만약에 요거다 그러면 저 밑에서 이제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일 때 마이너스 4냐? 마이너스 1이지? 1일 때 마이너스 요 점 이렇게. 2일 때는 2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히는 거야.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으로 이렇게 자연수인 x값에 대해서 점으로 찍히는 거지. 그치? 그 함수의 일정으로 보면 돼. 수열도. 그래서 함수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지금 접근되고 있다. 함수로 봐도 돼. 단지 정의역이 뭐라고? 차연수. 그것도 직선이야. 등차 수열은. 그쵸?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문제랑 우리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이제 이걸 설명해 줄게요. 우선 간략하게 우선 보고, 그때 갑자기 보면 생소하니까 그래서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용어랑 그냥 딱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돼. 요거. 무슨 얘기냐면, 수열이 이렇게 있대. 뭐 예를 들어서 1, 3, 5, 이게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치? 그러면 중앙의 개는 뭐냐면, 가운데란 뜻이야. 항의 가운데. 그치? 그럼 봐봐. 우선 1, 3, 5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가운데 누구야? 3이야, 3. 이 3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등차 수열은 이 3을 기준으로 이 좌우에 있는 애를 더해. 1 더하기 5.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가운데 항이 된대. 등차 수열은. 왜 그런지는 우리가 보면 알아. 자, 첫째 항이 A야.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항은 분명히
A에다 D를 더했을 거야. D를 더해가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그랬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치?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2D지. 그걸 2로 나누면 항상 A 플러스 D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놔, 그냥. A, B, C가 등차 수열이 이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건식을 하나를 주는 거야, 문제에서. 아, 가운데 항은 앞뒤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네,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중앙의 개념이 이렇게 바로 앞뒤로 있는 것만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것까지 해야 돼. 만약에 내가 5가 중앙의 개념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말고 이쪽에 있는 걸 더해도 돼. 왜냐면 여기서 두 칸 떨어진 친구지 9도 이쪽으로 두 칸 떨어진 애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도 역시 5야.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같은 간격이 차이가 나면 그치? 걔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지. 됐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건 용어 그 정도만 알면 되겠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등차 수열 풀이 방법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여기다가 개념 정리할 건 뭐 있을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요거 일반항을 정리했더니 어떻게 된다? A에는 dn 플러스 뭐 dn이라고 쓰는 게 나을까? dn 플러스 q 이렇게 쓰든지 해가지고 이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우선은 좋다. 바로 n의 개수는 등차 수열에서는 저게 공차야. 매번 저거 하지 말고 제일 기억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어. 그 다음 첫째 항을 구할 때는 n에다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그죠? 그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항은 무슨 말이야? 이건 중요해. 이상하게 출발하는 수열이 있어서 그래. 일반항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일반항. n번째 항. 뭐라고?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그래. 용어를 모르면 안 된다. n번째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n-1번째도 아니고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한다. 자, 그럼 등차 수열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아요. 실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첫 번째 문제는 실제 이거는 뭐 우리 평가 문제야.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번째 항이 7이래. 풀이하는 방법 많아. 어쨌든 세 번째 항이 뭐라고? 7.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항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세 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에다 공차를 2번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게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식에서 뭐야? 네 번째랑 여섯 번째야. 자,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 3D.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 이렇게. 그것도 앞에서 20이라는 조건을 줘서 자, 결국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지. 연립방정식으로. 됐어요? 자, 아래는 2a 플러스 8d인가? 22. 2로 나누면 a 플러스 4d가 11. 자, 아까 a 플러스 2d가 7. 자, 빼볼까? 2d 나오냐? 2d는 4. 그래서 공차가 2네. 됐죠?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구해서 뭐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일반항을 구한다. 일반항 알려면 전 첫째 항을 알아야 되니까 뭐 여기 식에 놓을까? a 플러스 2에다가 자 d 넣으면 a가 뭐라는 거야 결국은? 3이네. 자 그러면 일반항은 첫째 항 3 플러스 n-1에 공차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제 정리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푸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려 의외로.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면 바로 식을 쓰는데 잘 봐. 일반항을 쓸 때 아까 우리가 이거 정리하면 등차 수열은 분명히 n에 관한 일사식이야. 그리고 n의 개수가 뭐라 했어? 공차라 그랬죠. 공차. 그치? 그 공차가 2였으니까 그냥 2n이라고 무조건 쓰라고. 됐지?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오려면 첫째 항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에다가 1 대입한다 그랬지. n에 1 대입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1 대입하면 얼마야? 2지. 근데 얘가 3이 되려면 뒤에 뭐가 풀어야지. 그치?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지. 됐어? 이걸 좀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걸 좀 연습을 하자. 그 다음에 7번째 항을 구하려면 n에다 7넣으면 되죠. 그래서 얼마? 15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시간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봐. 공차가 2인 걸 알았어. 그치? 그리고 나는 3번째 항도 알고 있고, 공차가 2인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7번째 항을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3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은 몇 칸 차이야? 몇 D 차이야? 4D 차이지? 그래서 4D 차이 바로 가야지. 그러면 현재 7에다가 4D면 2가니까 4에 8을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15 이렇게 와야지. 차이가 많이 나지. 이제 지금 원래 학생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안 하면 자기게 안 돼. 다시 옛날 거로 한다고. 그럼 의미 없지.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몇 칸씩 뛰어야 될 때 이렇게 바로 접근하는 걸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모르는 경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을 해주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4번째 항이 25고 12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야. 어떤 일이 있지? 점점 갈수록 줄어들지? 그러니까 공차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원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틀린 거야.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그냥 더해지는 일정한 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음수를 더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처음에 25로 시작했다가, 그치?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 0보다 작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요번 시험에 요 음수까지 더하면서, 그치? 합을 구하는 최대가 나왔었어. 생각보다 학생이 어렵게 했어. 얘가.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치? 한번 볼까? 우선 구해보자고. 자, 몇 D 차이나? 이거 바로 가야 돼. 4에서 12까지 몇 D 차이나? 8D지, 8D. 8D는 얼마야? 마이너스 7에서, 그치? 25를 빼면 되겠지.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빼야지. 지금 선생님 분명히 뭐 했어? 12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8D라고 했으니까, 역시 12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빼야겠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4. 그럼 D는, 아니 32. 그러면 D는 마이너스 4지? 공차가 마이너스 4네. 근데 이 수열은 결국 뭐야? 25, 2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응? 17 이런 식으로 4씩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분명히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 처음으로 0이, 그치?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부터냐,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럼 뭐 이제 시간 나오면 쭉 하나하나 쓰면 되겠죠. 이해가? 근데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바로 배우라고. 일반항 아까 했었지? 자, 어떻게 알아고 했지? 공차를 알면 바로 쓰기로 했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첫째 항만 알면 우리가 요 뒤에 더해지는 거 알 수 있었지. 그럼 첫째 항은 1 넣어서 25가 나와야 돼. 25. 그럼 현재 1 넣으면 마이너스 4야. 그럼 25가 되려면 좀 많이 필요하지? 29 있으면 되겠네. 25 되는 거 맞지? 네. 그래. 그래서 일반을 이렇게 찾았어.
따라왔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이 n번째 항이란 뜻이라 해서 n번째 항, 요 4n 플러스 29가 이 n번째 항이 0보다 작아지는 n이 몇 번째냐 이렇게 찾는 거야. 거꾸로 물어볼 수 있고 0보다 커지는 항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치? 됐죠? 그러면 이거 1차 부등식 이거 4n을 이항할게 저쪽으로. 그럼 4n이 29보다 크다니까 n은 29를 4로 나누면 4, 7에 28 점 얼마 얼마지? 네. 그럼 7 점 얼마 얼마다 큰 자형수 얼마야? 8이야? 네. 잘못 계산했나? 어디 잘못했냐 우리? 일러서 29 되는 거 맞고, 선생님, 저게 응? 25가 네 번째일 때 25가 맞아요. 그러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저걸 진짜 얘기를 하지.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쓰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넣었을 때 4. 4를 넣어. 그럼 4를 넣으면 얼마야 현재? 마이너스 16이지? 네. 25가 되려면 좀 많이 필요하네. 네. 플러스 16에다 20을 더한 만큼 필요하겠지. 얼마야? 41. 그래, 선생님 요즘 이래. 이해해라. 자, 그러면 됐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1이 0보다 작아지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 그쵸? 그럼 4n이 41보다 큰 거니까 4로 나누면 n은 10점 얼마 얼마보다 큰 거네. 얼마다? 11부터다. 왜 진이 먼저 얘기 안 했어? 빨리 얘기해,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이제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자, 뭐 A랑 B랑 C를 더한 걸 가리켜 달랬는데 굳이 잡아. B라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3이랑 15는 그치? B가 정확히 가운데 되는 거 맞지? 네. 우리가 B 값을 구할 수 있어. B는 어떻게 구하면 돼? 두 개 더해서 두 개를 더해.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1이요. 1이야? 됐네. 그럼 B는 1이야. 넌 1이구나. 그치? 그 다음 A랑 C도 구할 필요 없어. 왜? B 입장이면 A와 C도 가운데 항이야. 그럼 A랑 C를 더한 건 B의 2배지. 그치?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B니까 A와 C를 더한 거는 B의 2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와 C를 더한 거는 그냥 얼마인지 몰라도 2가 되겠네. 그래서 전체 다 더한 건 3 되겠죠. 등차 중앙은 이런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우선 거기까지 끊자. 더